네, 시장에 대한 전략 자본의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쉬어가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좀 밀리고 코스닥은 오릅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동안 또 잘 갔던 저 PBR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한 줄 평 주실까요? 네, 오전 한 줄 평은 조정이 더 좋구나. 올라가는 체감지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확실히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 체감지수의 움직임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어제 우리 시청자님들 다 전달해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지수를 뽑아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완전히 이게 동떨어진 정책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주에 베팅했던 또 성장주로 결정했던 저를 비롯한 분들 상당히 소외가 좀 많이 됐는데 지수가 오히려 조정받으니까 체감지수가 훨씬 좋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좀 이따 차트 보일 텐데 1%씩 밀리면 아이고 오늘도 틀렸구나. 우리 데일리 커플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오늘 체감지수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가시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명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지 의구심이 좀 있고요. 어찌됐건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살짝 감아 올린 나이키 모양, 호미 모양 여기서 좀 V자로 갔지 않습니까? 이 V자는 확실히 과오류가 있었다. 2550선 이상에서는 전혀 시장과 동떨어진 동상이몽이었다. 오히려 오늘 찍어 눌러주니까 체감지수는 더 좋습니다. 더 찍어 눌러줘야 되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좀 쉬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200과 종합지수에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보지 마라. 저는 이제 파생 거래를 계속 하는 쪽인데 지금 355포인트입니다. 여기 전혀 보지 마시고요. 더 눌러줘야 됩니다. 더 찍어 눌러주면 계속 성장 주도주에 대한 매수기에 추가 매수기에 좀 비중 확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위로 가면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 계속 코스피 지수가 선물 차트 모습으로 360 넘고 365 가고 종합지수가 지금 옵션 정강을 보게 되면 2700을 넘어가려면 362포인트 살짝 넘어가면 2700이 넘어가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저 PBR 정책주만 뽑아 올려서 계속 가는 쪽이니까 사실은 당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대명제를 우리 시청자분들 떠올려야 됩니다. 양대 지수 앞에 결국 장사 없다. 지수가 밀리면 우리 2022년에 겪었지 않습니까? 고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떨어지는 데서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디를 보고 해야 되겠느냐. 조정, 눌림, 특히나 이렇게 과오류 지수가 발생했을 때는 확실히 찍어 눌러주는 게 계속 좋다.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명절 끝나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럼 어디까지 찍어 눌러줘야 됩니까? 우선 코스피 200으로 전 좀 독특하게 348포인트. 제가 명절 전에는 340 지지라인을 보라 그랬는데 지금은 348포인트까지 찍어 누르면 매수. 조금 더 찍어 누른다. 만약에. 그러면 342포인트. 그러면 완벽하게 적극 매수 권역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342포인트를 코스피 종합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냐. 2550선 라인입니다. 공개방송 때 계속 다 말씀드렸어요. 2550선 라인. 여기가 오면 밑에 빠지면 사실 2500선이 좀 보이긴 하는데 겁내지 마시고 비중 확대를 하시고 찍어 눌러주면 뭐가 좋냐. 응축을 해주면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1%대 빠지지 않습니까? 1.1% 빠지는데도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2550선까지 응축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뽑아 올리면 사실은 성장주는 뒤로 가고 지주사, 은행주, 손보사, 자동차 이렇게 계속 가는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거래 대금의 함정이 있는데
올해는 그 증시 자금표가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안 보이시겠으니까 50조에서 작년에도 54조였습니다. 이 거래 그 고객 예탁금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 예탁금 지금 고금리 기조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금리는 안 했어요. 결국은 이제 55조에서 60조까지 올해 저는 2024년 연말까지 좀 생각하는데 지금은 순환매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탁금이 늘어나질 않는데 반도체도 가야 돼. 2차 전지도 가야 돼. 제약 바이오도 가야 돼. 자동차도 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저 PBR. 그러니까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5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외주들. 수급은 제한적인데 갈 때는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가면서 예탁금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난 게 사실은 사거래일 동안 좀 늘었는데 지금 52조부터 53조 9천억까지 한 1조 7천억 원? 뭐 이 정도 늘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과오류다. 요 수급이 저 PBR 말고 성장주로 와서 이 성장주의 순환매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서 대기 순번이 착착착 넘어가고 그러면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증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전율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증시 회전율이 우리 시청자분들 40%입니다, 지금. 약 40%인데 예탁금 53조 9천억에 이 회전율이 사실은 40% 실제 수치보다 더 못하죠. 성장주 쪽으로 가면 한 30% 중반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유한 것에 관해서 전문가님 물려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잘 안 갑니다. 이런 그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에도. 이 고점 갱신 때마다 모두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 전쟁 눌러주고 여기서 올라올 때는 신고가 갱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들이 막 터져서 올라갔습니다. 원디바이스, AI 등등 MCU부터. 근데 이번에 찍어 눌러주고는 고점 갱신했는데 전혀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이 안 되셨을 거예요. 뭐 이제 특정 종목, 뭐 엔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재미가 있었겠지만 그건 이제 아주 극소수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으신 거에 비중 확대를 누를 때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바닥이 어디냐 측정하려 하지 말고 눌러줄 때마다 대략적인 바닥은 그래서 2550선으로 설정하고요. 미국 증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빠질 확률이 크고요. 1차 저항선이 17,500선 선물 기준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라인이 이제 17,000선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기술적인 게 지금 적합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술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는 시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관해서 알 수 없잖아요. 평가가 시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야 이거 가이던스에 못 미쳤다. 또는 가이던스가 이만큼이었는데 넘어갔다 등등 의견들은 실적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과열은 맞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줄 것이다. 결국은 미국 증시도 조정 이후에 반도체가 어떤 국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하고 내일은 상당히 미증시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미증시가 만약에 눌러주면서 우리 코스피가 또 저 PBR 뽑아 올리면 저희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마냥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찍어 눌러줄 때가 더 기회가 될 때도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수급이 좀 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조정받을 때 길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체감지수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조정에서 또 기회를 찾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장은 중요한 섹터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디를 보실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주도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성장 주도주들로 쫙 리스트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선별적 반등 시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몇 종목들은 굉장히 또 잘 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작년부터 제가 이제 성장 주도주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장 힘을 많이 줬던 파트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뭐 연초에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이뤄냈고요.
지금 반도체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은 보지 마십시오. 워낙 리스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반도체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든 휴대폰이다 이렇게 그 전문 요소를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온디바이스 AI는 후속주 찾기. 우리가 장치, 다음 타자가 무엇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자동차가 될 거라고 보는 쪽인데 시장의 이제 평가는 알 수 없고요. 산업의 전문 요소를 붙여가는 쪽이지 휴대폰이 온디바이스 AI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요소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별적 반등이 시작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장주 하이닉스부터 문제 없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요. 하이닉스는 암기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만 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특히 이제 이 11만 5천 원대 차트 좀 보시죠.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여기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영상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는 높은 확률로 6만 5천 원 깨지기 힘들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자꾸 삼성전자도 좀 다뤄주십시오 하는데 문제 없고요. 높은 확률로 6만 5천 원까지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금 전반기에 8만 원 안착하느냐 안 안착하느냐 이런 쪽이고 하이닉스는 작년 기준 한 70% 올랐고 삼성전자는 좀 덜 올랐거든요. 역시나 이제 덜 오르는 이유는 뭐 HBM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인 것 같고 오늘 선별적으로 부각되는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분류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공략 포인트 잘 잡아라. 뭐 IP 하실 분, DSP 하실 분, 파운드리 하실 분, 전공정 중에서 증착할 분, 노광할 분, 시가각 분, 또 부품할지 소재할지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종목군 장소로 가는 이유가 우선 증착 과정 중에서 중착 업체들이 몇 개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유진부터 먼저 갑니다. 유진테크부터 먼저 갔는데 사실은 지금 소송까지 코쿠사이랑 있지 않습니까? 좀 의외의 반등이긴 하고요. 기술적인 거는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이 34,000원대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무래도 좀 뒤가 찝찝하죠. 왜냐면 이 소송을 이제 두들겨 맞고 간 건데 주식 하다 보면 이제 뒤에서 날라온 돌이 있어요. 뭐 횡령 배임 이런 건 답이 없고 바로 이제 잘라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소송건인데 유준테크 입장은 그겁니다. 아직 제가 최근까지 전해드린 정보는 우리 아직 소장도 안 받았다. 그리고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더 개선될 거다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지금의 움직임은요. 좀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쪽이고 증착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성 쉬었고요. 이게 선별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원익 IPS도 쉬었어요. 증착 장비 쪽에서는 요 정도 세 개가 지금 주력을 좀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부품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가 ALD 쪽 부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방송에서 좀 관심이 없던데 DNF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재 부품 쪽이거든요. 관심 좀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인텔 종목이 좀 같습니다. 진짜 좀 의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텔 종목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텍플럭스거든요. 인텔 관련 종목으로 뽑히고 후공정 장비 쪽인데 오늘 뽑아 올렸습니다. 220만 주 거래량 동반되면서 뽑아 올렸는데 이제 뭐 인텔의 CEO가 개펠승현데 오늘 사실은 뭐 이벤트가 좀 있죠. 내일인데 인텔에서 하는 다이렉트 커넥트에 샘 울트먼 초대해가지고 뭐 커뮤니케이션 좀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각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인텔 관련된 종목도 있고 증착 과정 겹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실적 기반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각 종목들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아까 지수를 딱 앞에 놓고 지수가 꺾여져 내려갈 때 반도체를 조금 더 우위에 두시는 분들은 비중치가 되겠죠. 이때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증착도 하고 노광도 하고 시각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고 딱 정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우위에 쓸 수 있겠다. 시장에서. 그리고 여기는 아직 과대 낙폭에서 안 올라왔구나. 이걸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핵심 공략 지점. 결국은 기술적인 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 시장은 지금 증착 과정을 확실히 좀 도드라지게 보는 것 같고요. 미세외로로 가는 것 때문에 부품 종목들은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 쪽이고 시각 종목들은 아직 좀 못 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설명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시장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별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이 기준을 또 제시를 주셨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전해 고공행진 과열 신호 이렇게 적었습니다. 엔캠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해액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해석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어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사실은 엔캠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밀었었습니다. 기타 소재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향을 띠고 있는 엔캠은 괜찮고 대표적으로 중국 향을 띠고 있는 첨보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 의견도 많이 받았는데 존중하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엔캠 좋게 이야기 안 하죠. 물론 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갈지도 몰랐지만 내용이 지금 간단합니다. IR이 이제 해외 우려 기업 집단, 이게 전해 기업들이 이제 부각되고 한국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내용은 간단한데 사실 이 장면은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광결인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거죠. 자기가 추천했고 수익도 나고 있는데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주가가 그렇게 가니까 시장에서 이걸 대변해 주는 거다 말은 했지만 과열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 말씀 들은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을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올라가면 쉬었다 가야지만 더 잘 가고 투자 기간을 점검해야 되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항상 파동 모양에 따라가고 근데 지금 그러면 아무리 제가 추천했어도 엔캠도 안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건 누가 봐도 과열입니다. 이제 이 과열이 후발주자 낙수 효과까지 끌고 가는 형태거든요. 이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저는 이것도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과정 같고 단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과열이라고만 볼 것이냐 2차 전지 안에 트렌드가 무엇이냐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은 사실은 기타 소재 쪽이 양극재를 넘어갈 수 없고요. 음극재를 넘어갈 수 없고 수직 계열화를 넘어갈 수 없고 셀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따져보면. 근데 이제 주식의 본질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해일에 어떤 개인 투심이 직결 구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자체에서도 사실은 조금 우리는 양극재나 뭐 저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장비 배터리 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는 좀 되죠.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제시해주는 전문가가 좋겠죠. 우선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는 7만원 무너지면 전량 매도입니다. 달려들지 마시고 단타 안 됩니다. 더 가도 내 것 아니다. 엔캠 좀 보시겠던데 엔캠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4만원대도 갭으로 뛰었거든요. 이게 좀 가다가 30만원을 오늘 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30만원 안으로 말려 들어온다. 바로 전량 매도.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손절해야 되고요. 눌렀다 가더라도 기술적인 영역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갭으로 안 뛰었으면 오늘 못 갔고요. 정리하고. 밑에 이제 낙수 효과로 몇 종목 가요. 뭐 덕산 테코피아도 가고 광무도 가고 여기를 보지 마시고 그럼 아까 2차 전지 트렌드 이 직결 구도가 형성되는 파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인위적인 냄새들이 많이 나는데 내심의 마음은 수직계열 하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SDI나 셀이나 LG엔솔이나 포스코 그룹주에 형성되면 좋겠으나 우리가 바란다고 되진 않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고 단지 이제 어디로 이 직결 구도가 갈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음 섹터가 어딜지. 지금 이 종목들이 실적 기반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사실 이거는 실적 형편없죠. 작년에 호실적 썼고 재작년에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2022년도에 154억 2023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 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봤을 때 한 10% 전후. 물론 양극재보다 조금 높죠. 근데 양극재는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트렌드 종목들이 형성되는 걸 발견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IRA 수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려 집단하고 상관이 없다는 쪽.
첫 번째, 이걸로 지금 묶였으니까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해당 사항 없다. 그리고 지금 어느 쪽을 보더라도 평가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내 감정 말고 시장에서 평가가 부담스럽지 않다. 밸류가 높지 않다. 밸류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높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의 주력이 어떻게 형성했느냐. 요 두 가지를 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다음이 뭐 내심 바램은 수직 계열화나 뭐 장비, 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흘러가는 구도를 빠르게 캐칭하면 이런 구도, 엔캠 같은 구도는 또 2차 전지 안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찾아서 떠나자.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에코프로였고 올해는 엔캠까지 좀 포모를 느끼실 만한 그런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과열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시면서 수익이나 손절 라인 정하시고요. 이보다 그 다음에 개인 수급이 좀 집중될 어디가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을지 다음 타자에 대한 힌트들도 드렸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도주네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전히 우호적인 투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늘 이제 이게 바텀으로 공부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바텀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난이도는 최상급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우리나라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RMPV로 분석하는 건 뭐 타임라인 측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국내는 신약 개발이 완료된 회사가 없다.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유대나핀 그리고 리보세나님 이런 2개 정도 대항마가 있었고 그럼 엑스코프리정, SK바이오팜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물론 이제 HLB가 이번에 신약 허가가 된다면 리보세나님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구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시장에 투심이 직결돼 있는 종목 그리고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모습이 HLB인데 어찌됐건 7만원 지지 라인을 지금 굉장히 높긴 하죠. 뭐 무조건 과열 맞습니다. 과열 맞는데 이겨내는 모습이에요. 이겨내는 모습이고 모멘텀은 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시기는 다가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과되든 안 되든 이거는 주가에 이제 반영된 겁니다. 통과되면 대신 이 주가의 위치가 타당성이 부여되는 거죠.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차익 실현 매몰 바로 하한가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HLB 주주들 명심하시고 제가 HLB를 벌써 이제 3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통과될 것 같다. 진양권 회장이 워낙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지금 이제 구도가 뭐 HLB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수급 뺏어 먹게요. 삼바가 좀 쉬면 HLB 가고요. HLB가 좀 쉬면 한미 가고요. 오늘 HLB 한미약품은 좀 갔거든요. 사실 한미약품은 오늘 장중에 한 4% 올라가던데 좀 빠졌고 그러면 살아있는 모멘텀 뭡니까? 한미는 비만이다. 비만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몇 달 전에 제약바이오 형성됐던 구도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신약, 리보세나림, 비만, 자가 면역, 그리고 이제 뭐 CMO 위탁 생성, 바이넥스 이런 것 좀 갔거든요. 여전히 이쪽이 좀 강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뉴스나 오늘 한미약품 사실은 비만 치료제 이런 개별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이런 것들을 붙어주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견딘다는 거죠. 지금 저 PBR이 밀고 들어왔고 금리 인하가 미뤄졌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바이오는 투심 무조건 좋아진다. 올해 금리 인하를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또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규 접근. 아직까지 그 낙수효과 초입분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몇몇 종목들, 뭐 티움바이오, 제넥신 등등, 툴젠. 최근에 유전자 가입 치료제 좀 됐는데 눌러는 줬는데 지금 툴젠 모습인데 쉽사리 반등 안 나와요. 차트는 지금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기술적으로는 힘이 좀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와 더불어서 올해 더 좋아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들 함께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분석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네, 워낙 어제 준비 안 해서 섭섭하다 하셔서 오늘 SPG 준비했습니다. SPG요. 로봇 관련해서 보실 걸까요?
네, 오늘 뭐 SPG 로봇 관련주들 조금 움직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움직이는데 그 로봇 관련주를 하는 건 저는 반대 의견은 안 드리고 성장주의 한 축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뭐 AI 움직일 때도 좀 움직이고 물론 다 좋은데 지금 협동 로봇이나 삼성 로봇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제 레인보틱스는 삼성전자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받침이 좀 될 때 최근에 이렌시스가 좀 갔습니다. 이렌시스가 좀 주가 퍼포먼스가 이게 지금 이렌시스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는데 너무 높죠. 4,500원에서 확 튀었거든요. 9,200원까지. 그러니까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종목도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모멘텀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좀 무섭잖아요. 재평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실적 기반 쪽으로 좀 이렇게 하나 딱 커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은 지속된다. 성장성이나. SPG는 이제 산업 자동화 매출 비중 확대, 기대감이 좀 있고, 감속기 하니까요. 단연 실적 기반 종목이고, 나쁘지 않다. 작년에 좀 쪼그라들었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위치가 참 타이트합니다. 위치가 좀 타이트하고요. 조금 더 떨어져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뭐 계속 리딩을 할 수 없는 쪽이니까, 손절가 제시하고요. 손절가 27,000원 제시도록 하고, 목표가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요. 매물대 조금 상단 아래 34,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로봇주도 감속기를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모멘텀보단 실적 기반으로 조금씩 함께 가는 그런 종목으로서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34,200원, 손절가 27,000원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